어느 문화를 만나고 이 중년이 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성은 여성적이 되고 여성은 남성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년에 어느 문화나 관계없이 이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중년이 되면 여성은 더 남성적이 되고 남성은 더 여성적이 되는 이러한 그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성성, 남성성 이렇게 얘기할 때 남성들이 더 논리적이고 이게 남성이 더 그러니까 남성성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성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적인 거에 비해서 이제 정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남자들이 좀 더 자기 주장적이다. 예를 들면 자기 주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협조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남성하고 여성하고 좀 달라지는 게, 원래 남성성, 여성성이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게 성취지향적이다. 그러면 여성들은 뭐죠? 예, 그래요. 관계지향적.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어요. 관계지향적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여성적, 남성성을 이렇게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중년이 되면 남성성, 그러니까 남성들이 아무래도 많다고 치면 남성들이 논리적인 데서부터 정서적인 거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젊었을 때는 이 부부가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보는데, 여성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주인공하고 이제 그 공감을 해가지고 막 이제 눈물을 흘리고 막 이제 이럴 경우에, 남자들은 그 옆에 보고 있다가 아니 그저 드라마 보면서 왜 울어? 이러면서 이제 핀잔도 주기도 하고 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봤나 굉장히 놀라가지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응? 왜냐면 바로 전에는 자기가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그 핀잔을 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리적인 데서부터 정서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또는 젊었을 때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예를 들면 이 가정을 끌고 나갈 때도 자기 주장으로 이렇게 강하게 가정을 끌고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다른 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원성을 받든, 이러한 이 남성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쪽의 의견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성취지향적인 거는 매일 그 밖에 나가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일을 그 결과 위주로 이런 걸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훨씬 더 중요해지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보셨어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그렇게 변해가는 분들을 좀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남성 쪽이고, 그러면 여성 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성 쪽에서는 젊었을 때는 정서적이고 이러다가 중년을 지나가면서부터 상당히 이제는 논리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게 되고, 젊었을 때는 협조적이고 비교적 그냥 자기 생각을 양보하는 편이었던 여성들이 이제부터는 내 주장이 소위 강해진단 말이에요. 자기 주장이 이렇게 강해지고, 관계지향적이었던 분들이 이제 나도 뭔가 내 삶에서 뭘 좀 이루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이런 식의 이제 스타일을 이거를 이제 보이게 된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전 세계를 막론하고 동일해요. 이건 무슨 문화 차이도 아니고 전 세계를 막론하고도 이거는 다 동일하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중년을 요 시기가
요 시기가 이제 이렇게 된 시기가 이제 중년인데, 중년을 기점으로 해서 남성은 여성적이고 여성은 남성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이러한 거를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생물학적으로 더 이제 그 얘기를 요새는 다 한 이 유행이니까 그거를 얘기하자면, 이 생물학이라는 거는, 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손을 많이 번식시키는 것이 이 사는 의미다. 이게 이제 이게 생물학적 설명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손을 많이 번식시키는 것. 이게 이 살아있는 이 목표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죠. 이런 면에서 보면 모든 생명체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무슨 다른 동물이나 이게 다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손을 많이 번식을 시키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손을 우선 낳아야죠. 태어나야 되는데, 자손을 많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남성은 남성화가 돼야 되고 여성은 여성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양성적으로 태어난다 이거죠.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양성적이다. 그래서 남성적 성향과 여성적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남자는 아버지가 되는 길로 발달이 돼가고 여자는 어머니가 되는 길로 발달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은 어머니가 되는 쪽에 이제 발달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야 되겠죠. 남자는 이 아버지가 되는 쪽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남성 호르몬이 더 강하게 분비돼야지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는 이 자손의 번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이 그 과제였을 때는 남자는 남성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돼야 되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돼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중년이라는 게 무슨 시기가 되는 거예요? 중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자녀를 낳기보다는 자기가 이미 낳은 이 자녀들이 더 자손을 많이 번식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때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자식을 하나를 더 낳는 거나 내가 이미 낳은 자식들이 성장해서 더 많은 자식들을 낳게 해주는 거나 계산을 해보면, 내가 하나를 더 낳아가지고 전적으로 육아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이 손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많은 손자녀들을 내가 돌보아 주는 게 오히려 이 나의 자손을 더 번식시키는데 훨씬 더 이게 유리할 거다 이거예요. 이 계산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불필요하게 내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사용됐던 에너지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아주 합리적이고 굉장히 에너지 세이빙 머신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적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서 결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지,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더 쓰려고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을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낳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동안에 사용됐던 에너지를 이제는 철수시켜야 되겠죠. 더 이상 자식을 내가 안 낳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그냥 특히 이제 여성들이 훨씬 더 이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더 이상 이 자손을 번식하는 데 필요로 한 에스트로겐이 적게 나오니까 이제는 폐경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 자식의 자식이 얘네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거는 할머니가 손자녀를 돌보아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부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 할머니들이 자기 손자녀를 내가 아기를 직접 낳는 것보다 이제는 내 자식의 자식을 돌보아주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인간이 이제 만물의 영장이 돼가는 길을 갔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들을 낳아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그 어린 이 부모가 되기 위한데, 부모가 되기 위한다는 게 여성은 이제 어릴 때는 양성으로 됐으니까 이 양성으로 같이 있다가 이제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여성은 여성으로 되고 남성은 남성으로 되니까 남녀의 성 차이가 제일 크게 벌어지는 때가 청년기죠. 이때가 이제 남성은 남성이 되고 여성은 여성이 돼야지 이제 그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한번 이걸 나눠 보면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다가 남자가 이렇게 남성화 됐다가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데 비해서 여성들은 똑같이 처음에 태어나가지고는 어린 시절에는 남녀가 같다가 사춘기를 통해서 여성으로 돼갔다가 다시 어느 시기에 돌아오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출생이라고, 여기 출생이고 여기가 이거 사망이라고 하면, 출생할 때는 양성적으로 태어났다가 이성으로 갈렸다가 다시 나이가 들면서 양성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죠. 그러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 성향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다시 회귀한단 말이에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양성에서 이성으로 가다가 다시 양성으로 가는데, 이때가 이제 제일 젊었을 때 이 짝을 찾아가지고 활발하게 자식을 생산하는 이런 청년기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 중년이 넘어가면 다시 이제 불필요한 에너지를 빼니까 원래 모습대로 양성으로 돌아오니까 요 기울기를 보게 되면 요게 요런 쪽으로 온단 말이죠. 요런 쪽으로. 요게 남성으로 보면 여성화되는 거로 보이고, 이게 여성들이 이쪽으로 오는 이거를 보면 이게 여성들이 이게 이제 여성화된 이렇게 보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크로스로 교차해가지고 완전히 남자는 여성적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원래가 벌어져 있던 게 각각이 원래 양성으로 다시 가는 이 상황을 보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이쪽이 이제 여성 같으면 남성 쪽으로 오는 방향이잖아요. 이건 여성으로 가는 방향이었다가, 남성 같으면 이쪽은 남성으로 가는 이 방향이었다가 이쪽은 다시 여성으로 가니까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과 남성은 이때를 기준으로 하고 놓고 보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오든 이렇게 사이로 차이가 벌리는 쪽으로 오든 이게 이때를 지나서는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수렴해 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향이 바뀌니까 여성은 남성화가 되고 남성은 여성화가 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변화를 겪는다 하는 게 뭐를 이제 생각하냐면, 부모의 역할을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왜 어느 때가 지나면 남성한테서는 테스토스테론이 조금 분비되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반대로 여성에게는 왜 여성 호르몬이 이제 적게 분비되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이유가 결국은 다시 양성으로 이렇게 이제 수렴해 가려고 하는 원래 그 모습인데, 이게 이제 양성으로 수렴해 가려고 하는 거다 지금 이런. 근데요, 사실 이런 식의 설명의 이 근원은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게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의 여성하고 남성의 이 창조 설화를 보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였다가 갈라져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이에요. 원래는 하나였다가 갈라졌다는 거.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끊임없이 그건 뭐 성서뿐만 아니라 고대의 신화라든가 이러한 걸 보면 이러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생물학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는데 그 심리 사회적으로 보면 이 부모가 해야 될, 이 아버지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브레드 위너거든요. 밖에 나가가지고 먹는 거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양식을 조달해오는 이걸 해야 되고, 어머니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뭔가요? 이거는 자녀 양육이죠. 자, 그러면 이 밖에 나가서 이제 먹을 거를 갖고 와야 된다 할 때 대개의 경우에 이 수렵 채취 이러한 그 원시 시대에서는 예를 들면 남자들이 음식을 가서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갖고 온다는 거는 주로 사냥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냥이라고 하는 거를 저기 이제 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냥을 해가서 이제 음식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사냥이라고 하는 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른 쪽의 성향이 더 발달이 돼야 되나요? 이른 쪽의 성향이 발달돼야 되나요? 당연히 이쪽 성향이 발달돼야 되죠. 이게 이제 그 빵을 갖고 오는 브레드 위너니까 당연히 논리적이고 자기 주장을 해야 되고 이 가서 사냥을 해서 잡아와야 되고 성취 귀향적 이런 식으로 발달하는 거에 비해서 어머니들은 이 간에 집에서 양육을 하는데, 양육을 할 때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어린아이들이 말도 잘 못하는 애를 데리고 논리적으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르고 뭐 우는 소리 들고 너 지금 뭐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아유 너 지금 배고프지 이러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해야 되고, 이 그 자녀하고 같이 협조해야 되고 자녀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는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 애를 키우는데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러면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이런 그 설명 말고도 부모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자들은 남성들에게 전통적으로 맡겨진 역할에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여성들은 여성에게 맞는 역할에 잘 합성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도 이게 다르게 길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그 브래드 위너하고 양육하다가 중년이 넘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이제 중년이 되게 되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음식을 만들어 와야 되는 이게 이제 약해지죠. 왜냐하면 이 얘네들이 이제 떠나니까. 또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가지고 그 필요로 했던 이러한 그 경향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떠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나의 모습대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오다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는 자녀의 양육이라는 데서 벗어난 한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때의 성향이 이제는 다 유사하게 된다는 거죠. 유사하게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서 정서적으로 좀 가고 자기 주장적에서 협조적으로 가고, 또 많은 여성들은 정서적인 데서부터 논리적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말이 되나요? 네.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예를 들면 사회 문화적으로 이거를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문화가 남자에게는 이렇게 살도록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또 여성에게는 어머니로서 살도록 교육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육의 그 결과로 남성은 남성적으로, 여성은 여성적으로 가는데 중년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사회가 더 이상 개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왜? 왜냐하면 사회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사회. 사회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가 유지돼야 되거든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자녀를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이 돼야 되죠. 사회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풋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다시 자기 자식을 낳을 수 있게끔 되는 것까지가 중요한데 이미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회도 에너지 세이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역할을 다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라고 이 압력을 넣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압력을 넣는 것도 다 이거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둔가 이거예요. 가만 놔두면 결국 원래 양성적이었던 자기의 모습대로 다시 가다 보니까 이제 여성이 이 여성적으로 돼가던 이 시기 그 다음에 요 시기를 지나서는 다시 남성적인 방향이 이쪽으로 가니까 남성적인 방향으로 틀고 여성은 여성적인 거로 오다가 반대로요. 지금 이제 이렇게 남성화되는 이런 식의 이 사이클을 그린다 하는 것이 이게 되게 이제 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자녀를 생산해서 양육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삶의 목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설명이다 이거예요.